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이 차는 2012년식 스파크고요. 당근으로 한 190만 원 정도에 구매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벤츠 E클래스처럼 고급류를 넣어줄 필요도 없고 연비도 좋고 좁은 구간을 주차할 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침에 탔을 때 가방 같은 거 막 집어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한 차, 그리고 수동 미션 차량이기 때문에 나름의 스포츠한 주행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재밌는 차, 그런 차를 위해서 구매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 차를 타봤는데 생각보다 좀 돈은 쓴 것 같거든요. 이 차의 잔존 가치는 현재 170만 원인데 과연 제가 거의 전손 수준으로 이 차에 돈을 들였는지, 어느 정도 유지비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오일 세트랑 냉각수 같은 경우는 쉐보레 정품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카페 같은 데서 보면 이 쉐보레 사람들은 이런 엔진 오일, 냉각수 같은 부분들은 꼭 순정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집단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쉐보레 차주가 된 이상 그 부분을 좀 따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정으로 구매를 했고요. 특히 쉐보레 차들에게는 이 냉각수가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워낙 좀 고질병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정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덱소스 1이라고 하는 규격을 맞춘 엔진오일을 넣으면 되는데 잘 모르면 그냥 순정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오일, 오일 필터, 에어 필터 합쳐서 41,90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냉각수 2리터짜리가 12,0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썩차에는 솔직히 엄청나게 규격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엔진오일 정도만 해줬던 거고 나머지 부품들은 그냥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교환해 주는 게 어딥니까? 너무 좋은 것만 해주면은 또 입맛만 고급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있는 걸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션 오일이 들어갔는데 이 차는 수동이다 보니까 수동 미션 오일을 지크 걸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게 14,100원인가 했습니다. 진짜 싸죠? 그거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수동 미션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액을 넣었는데 그거는 9,400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탈 부품값이 77,4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임비를 보태야 되는데 공임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엔진오일 교환 공임은 17,000원이었고 미션 오일은 25,000원이었습니다.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수동차라면 무교환을 정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막상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에 미션 오일을 내려보면 굉장히 검은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도 비싸지 않을 뿐더러 한번 이 정도 연식이면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일 값이 14,000원이고 공임이 25,000원인데 그럼 거의 한 4만원 돈도 안 되는 돈으로 미션 오일 교환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 오일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벤츠 C클래스의 7단 미션 오일을 교환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5년 전인데 한 40만원 돈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값싸게 오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액 교환 공임비가 38,000원이고 부동액 교환이 4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국물류 교환에 있어서는 공임비가 12만원이 나왔고 부품값이 77,400원이니까 197,400원에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제 세컨카 스파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아침에 차를 탔을 때 이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크레파스 같은 냄새가 나요. 원인은 차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소음 저감이나 마감을 위해 사용된 스펀지들한테 나는 냄새입니다. 이거는 M300 스파크의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인슐레이터를 교환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커버 같은 걸 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체 위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대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90만 원에 이 차를 당근에서 사왔는데 그런 대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질병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랑 씨름을 하다가 그나마 최근에 제가 찾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오히려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놈은 춘몽이라는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차량용 방향제거든요. 방향제라는 게 당연히 다이소 가면 몇천 원짜리들도 있지만 그런 건 오히려 너무 냄새가 강력해서 향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악취랑 섞여가지고 두통이랑 울렁거림까지 호소하게 하거든요. 특히 제가 비염이 심해서 강한 향이 난다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나면 좀 못 참는 편인데 춘몽 차량용 방향제는 고급스럽고 향이 깔끔하고 은은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아니, 크레파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고작 방향제 하나로 되겠어요? 물론 차체 전반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를 방향제 하나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시동을 걸고 송풍과 함께 나오는 이 은은한 향이 기존의 악취를 다 감춰주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향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값싼 디퓨저처럼 이상하게 향이 섞이는 게 아니라서 일단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딥티크 차량용 방향제랑
호환이 돼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향도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딥티크 향은 베이 34번과 생제르망, 로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조말론 향은 라임, 바질 앤 만다린, 피오니 앤 블러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춘몽에서 판매하는 5가지 향 모두 이 딥티크 케이스에 호환이 가능합니다. 딥티크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춘몽 브랜드의 이 레더 케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딥티크에서 판매하는 호환 알갱이보다 2배 가까운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2개월가량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싸구려 중국 화학 제품이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은 까다로운 조건 하에 만들어지는 국내산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딥티크 순정을 쓰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손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럴 땐 향도 용량도 뒤지지 않고 호환도 되는 춘몽 차량용 방향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스파크는 물론 패밀리카인 벤츠 E클래스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몽 향기는 향수를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한테 먼저 시향을 맡겼었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향을 맡고도 굉장히 좋은 향이 난다고 말을 해줬거든요. 와이프 공식 인증 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춘몽 차량용 방향제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이건 제가 이 차를 사고 교환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한데 가장 쓸모없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탈 때마다 좀 만족감을 주는 바로 그 포인트가 있는 교환이었습니다. 바로 깐지나는 인치업 휠을 장착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연식의 스파크에서 나오는 휠은 아니고 넥스트 스파크에서 사용된 휠인데 여기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파크에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는 14인치의 깡통 철 휠이 들어가는데 그게 성능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생긴 게 좀 너무 좀 못생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차가 그래도 이제 저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차인데 이 드레스업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깐진하는 휠로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이 휠 타이어 교체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었고요. 휠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고 부품을 3개 샀고 신품을 하나를 샀습니다. 중고로 다 사고 싶었지만 매물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고 부품은 3개 해서 30만 원에 샀고 신품은 무려 17만 원 주고 샀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렇게 해서 휠 교환만 47만 원이고 휠이 인치업이 됐기 때문에 타이어도 교환을 해야겠죠. 근데 이 타이어는 그래도 제가 좀 변명할 거리가 있던 게 이전의 타이어가 너무 오래되고 좀 트레드도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는 제가 제 욕심으로 교환한 건 아니다. 제 욕심으로 교환한 건 저기 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개소리였고요. 휠 타이어 교환에 있어서 타이어는 또 한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타이어는 금호의 솔루스 TA31이라고 하는 타이어인데 경차들한테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타이어죠. 이 위로 가면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키너지라고 하는 타이어가 괜찮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거보다 짝당 한 2만 원? 만 원, 2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녀석으로 교과서 같은 녀석을 끼워줬습니다. 그렇게 타이어 30만 원, 휠 47만 원 해서 77만 원의 비용이 든 녀석이죠. 전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 전에 철휠이 너무 못생겼었기 때문에 확실히 드레스업에 있어서 이 휠 타이어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건 순정 쉐보레 정품으로 이 휠을 구매를 했는데 휠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휠캡도 같이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휠캡 하나에 거의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알리를 뒤져가지고 4개에 6,000원 파는 것을 일단 구매를 한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휠캡이 하나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약간 짜세가 안 나오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휠 4짝을 교환을 했고 어쨌든 교환하는 교환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환하고 얼라이를 좀 봐주는데 한 6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83만 6천원의 휠 타이어 교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3만 3,4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 격이고 이 차를 구매한 구매 가격까지 포함해서 293만 3천원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또 실내에서 해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핸들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교체한 핸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는 우레탄 핸들인데 여기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죠. 삭아서 가루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싸구려 커버가 씌워져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가루가 떨어지고 그립도 상당히 안 좋고 해가지고 잡기도 불편하더라고요. 같은 연식 스파크에서 생산된 무려 가죽 핸들을 구매를 해서 제가 직접 다이해서 장착한 그런 핸들입니다.
구매는 폐차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물론 제가 폐차장을 직접 간 건 아니고 G파츠라는 폐차장 부품들만 파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를 한 41,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들으면 41,000원에 핸들 교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직접 교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물론 이 핸들을 분해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이 에어백을 빼내고 21mm 복사알이 있으면 이게 그냥 볼트만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쉬워요. 그냥 힘줘서 볼트 풀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핸들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 기존에 끼워져 있었던 핸들이 안쪽을 보면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2012년식이니까 거의 13년 넘게 이렇게 물려 있었던 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볼트와 너트를 분리를 했는데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거짓말 안 치고 1시간 넘게 이 핸들 뽑는 데만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이 핸들을 교체를 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이 스파크를 사지 않겠습니다. 뭐 거의 그 정도로 좀 끔찍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만족감은 괜찮습니다. 역시나 이 싸구려지만 가죽 핸들을 잡았을 때 확실히 운전하는 느낌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어 시프터예요. 기어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기어 시프터의 상태입니다. 보이십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붕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데도 운행은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커버도 지금 빠져가지고 밑에 부속도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얘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같은 연식의 모닝 같은 경우는 이게 나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힘껏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서 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얘는 그냥 뭉툭한 쇠꼬챙이에 얘가 끼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돌려서 빠지는 게 아니고 비틀어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스 플라이어를 여기 물려서 이렇게 돌려서 빼내는 건데 안 되더라고요. 제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보면 얘를 그냥 글라인더로 이렇게 잘라버리거나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분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필요하겠냐,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지,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꾸려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순정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카본 파이버 룩 기어 시프터입니다. 순정이 엄청 예쁘지 않아 가지고 모양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순정 느낌도 내고 약간의 멋도 더한 그런 느낌으로 알리에서 구매한 녀석입니다. 얘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아예 애초에 온 녀석이고요. 그냥 이렇게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000원 15,000원에 구매한 녀석입니다. 싸죠? 그리고 실내에서 구매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저기 하이패스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가장 싼 녀석으로 건전지를 넣어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이패스가 5만원, 그리고 에어컨 필터 6,000원, 이 모든 걸 합치면 304만 5,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1년치 보험료로 제가 한 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로 제가 총 비용을 따져본다면 354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휠 같은 부분은 제가 그냥 욕심으로 바꾼 거니까 그거 빼면은 한 307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스파크를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만원 정도의 이 정도 경차를 사서 일상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연비도 좋고 그냥 막 탈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차로 타기에는 제 생각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비비를 조금 더 아끼고 싶다면 기아 모닝을 타면 되는 거죠. 모닝 같은 부분은 주행은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이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넘사거든요. 이 쉐보레는 부품값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로 경차를 탄다, 진짜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영 주차장도 50% 할인이 될 거고, 고속도로도 통행료가 할인이 될 거고, 기름값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데일리로 가볍게 직장만 왔다 갔다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경차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개인 거래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조금만 알아보시고 구매를 한다면 적당히 돈을 아끼면서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